새말귀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9강 나를 두면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셋.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십시오. 정지 문자를 지금 받지 못하고 계시는 분은 카페나 새말귀 밴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내용만 읽어보지요. 자, 시작. 허공이 하나니 진리는 하나다. 그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 따로 없는 거이. 그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 따로 있을손가. 성품과 경계를 연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석가세존 28대 33조 원효대사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됐는데 우리라고 못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분들의 전매 특허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제 절대로 사양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사양하면 그건 참말로 바보입니다. 이건 부모한테도 양보하는 것 아닙니다. 나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나부터 먼저 하고 아버지, 어머니 구해야 됩니다. 부모를 위해서 내가 몸을 버릴 수는 있어도 이건 양보가 안 됩니다. 어째서 양보할 수 없습니까? 이건 절대에 속하는 겁니다. 부모도 친구도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나부터 해놓고 자식을 구하는 법입니다. 내 육신을 달라면 육신까지 줄 수 있어도 이건 줄 수 없습니다. 이 공부는 줄 수 없습니다. 왜 줄 수 없습니까? 절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대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 방법도 절대에 속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한번 이 기회를 놓치면 어느 때 다시 사람 몸을 받을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심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네. 공부를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백봉생 이 공부는 절대적인 공부라서 뭐 남에게 먼저 양보를 한다든지 내가 남 해서 줄 수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절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상대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뿐이라는 말입니다.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절대 평등성인 나의 자성자리를 되밟히는 공부. 그런 지금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공부를 하면서 뭐 복이나 빌고 뭐 상대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어느 때 사람 몸을 다시 받아서 공부를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에서 공부를 끝을 내고 정말로 나의 자성자리를 깨닫고 이 몸을 마감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축생이나 인연 없는 중생한테는 인연 없는 중생은 구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축생이나 뭐 벌레나 곤충한테는 법문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설법을 들으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내가 반드시 이 공부를 내가 이 몸 받았을 때 공부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마음에 딱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그 새말기 들어가겠습니다. 늘 중요한 건데 오늘 진짜 중요한 거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이게 법문도 이게 참 인연이 있더라고요. 그게 페이지 자 91쪽 그리고 우리가 10월 26일, 7일, 8일, 9일 3박 4일로 동계 정진을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정진이 있을 때는 빠치지 말고 오시는 것이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진 때는 정말로 시간을 내서 특히 제가불자들은 공부를 이렇게 쭉 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스케줄을 조절을 하셔서 동계정진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91쪽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일어난 것은 유아,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두니 네가 있어. 네가 있으니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성인 줄 확실히 한다면 너도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럼 일체만법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만약 우리 본래의 성품 자리, 법신 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으면 다른 걸 놔둘 수 없어. 그것밖에는 못 놔두는 거요. 이건 어떤 거라도 놔둘 수 있어. 그렇게만 알면 돼요. 11월 19일 11월 19일 그 유튜브 그 화요법회 유튜브에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유아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유아 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네. 나를 둔다는 것이 어떻게 나를 둔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다, 나다, 나다 하는데 이 나라는 것을 어떻게 두기 때문에 나라고 하느냐? 나를 두니 어떻게 되냐? 상대가 있단 말이죠. 이미 분별이 되는 것이죠. 나다 하는 순간에 나다라는 것에 들어앉으면 벌써 너가 생기죠. 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으니 또 일체만법이 벌어지거든. 그러나 나 역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인 줄 확실히 안다면 너도 허공성이죠. 허공성이거든. 상대편 맞서는 자리도 허공성이거든. 그러면 일체만법도 허공성이라. 허공성이라는 것이 바탕이 됨으로써 산은 산대로 나타나고 물은 물대로 나타나. 만약 우리 본래의 성품자리, 법신자리가 무슨 모습이 있으면 다른 걸 놔둘 수 없어. 그것밖에는 못 놔두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라도 놔둘 수 있어. 그렇게만 알면 돼요. 이렇게 돼 있는데 첫째 이제 나를 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이거를 이제 그 밑에서 쭉 얘기를 이제 지금 문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나다, 내가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만 나라는 경계선을 허공 중에 딱 그어버립니다. 경계선을 그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나와 나 아닌 상대로 나뉩니다. 그래서 나는 경계선의 안이 되고 나 아닌 상대는 경계선의 밖이 됩니다. 나와 나 아닌 상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 중에 있습니다.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허공 중에 있습니다. 허공 중에 안과 밖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거기까지 우선 하죠.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고 바탕 공식을 하고 또 새말기를 하고 있는데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면 정견이 서요. 정견이 서서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데 모습 공식이 철저하게 되지 않으면 이 힘이 약해서 정견에 대한 힘이 약해서 공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또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해서 그걸로 내가 정말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이 공부의 관건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모습 공식을 꾸준히 철저하게 하면은 나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저기 대전하고 부산 잘 보입니까? 네. 이것을 허공이라 해도 좋고 바다 있잖아요. 가도 끝없는 바다라고 해도 좋고 또 우리가 늘 말하는 중냄비라고 해도 좋아요. 말하자면 모습 공식에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바탕을 놔두자가 어떤 그 말인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바탕을 놔두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그 새말귀에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래도 들으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바탕을 놔두자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탕을 놔두자라는 그 방편이 얼마나 대단한 방편인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있어요. 바탕을 놔두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모습을 잘 굴리자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불교 공부, 마음 공부의 대의를 이미 파악을 하고 이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바탕을 놔두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이 이치가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탕을 놔두자가. 자, 읽어보면서 할게요.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이라는 것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동도 없고 서도 없고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것을 허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몸뚱이를 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이 내 생각이다. 또 감정이 내 감정이다. 이러한 것이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이렇게 하면은 거리를 생각을 하지요. 거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허공이라는 것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그만 여기가 허공이지요. 그만 여기 이만 이대로가 허공이에요. 그래서 2500년 전 그 부처님 당시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고 2500년 뒤에도 지금이죠. 허공의 의미는 이런 뜻이 허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부산이다 대전이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있지요. 거리가 있는데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이다. 이러면은 부산도 서울도 대전도 대한민국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가 없어지냐면은 그 공간 개념이 없어져요. 그냥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허공이라는 말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요.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공 이렇게 하면 저 멀리 상대적으로는 시간과 공간이 있지요. 그런데 허공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요. 옛날에도 지금 여기였고 지금도 지금 여기고 미래에도 지금 여기고 미국도 지금 여기고 저 우주 몇백 광년이 지난 것도 지금 여기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림선언에서는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도솔천이 어디에 있나요? 도솔천이 어디에 있냐고. 예?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몸뚱이가 내다 이렇게 하면은 도솔천은 굉장히 먼 곳이죠. 뭐 어떻게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뭐 제트기 타고 가도 로켓 타고 가도 몇백 광년을 가도 갈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도솔천에서 만납시다 이러면은 지금 여기인 도솔천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솔천에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자격이 있어야 도솔천에 가게 되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늘 우리 보림선언의 회상을 도솔천으로 그대로 옮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솔천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제 맞아 원을 세우셨다면 도솔천이 공부하는 곳이지요. 더 많이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 다 같이 만나자. 근데 거기 가면 지금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겠죠. 이 모습은 어때요?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이 모습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한 주머니 재가 되지요. 태워서. 그러면 이제 땅 속에 묻든지 뭐 어디에 날려버리면은 왔는지 갔는지도 몰라. 특히 우리 같은 민초들은 그러죠. 근데 그것이 허망하다. 아이고 인생이 허무하다. 그러냐? 그렇지 않지요. 묘용을 쓰다가 그 묘용이 작용을 하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그냥 이제 버리고 또 다른 옷 입으면 되지요. 또 좋은 환경으로 가서 또 가서 공부하면 되지요. 그래서 도솔천에서 만나려면 왜야 만날 수 있나? 우리 나중에 다 같이 도솔천에서 가서 또다시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도솔천에 갈 수 있나? 도솔천이 어디야? 이거 모르고는 도솔천 못 갑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허공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허공이라고 하자. 허공도 뭐예요? 이름입니다. 만약에 허공에 들어앉으면 사람 베리는 것입니다. 허공이라는 것은 그 자리를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나도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그 이름에 쏙 들어가서 앉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금 몸을 보고 묘용으로 나툰 지금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에?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표거사님?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예요. 보림선언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를 의미를 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나의 묘용이거든. 그 나라는 것은 성품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성품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묘용이에요. 나의 묘용. 내가 몸뚱이를 만약에 나다 이러면 요 쏙 들어앉아 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이렇게 탁 되죠. 그런데 일체의 모든 성품 나의 묘용이구나. 이렇게 딱 하면 나 아닌 것이 없네. 어떤 사람은 뭐 웃기는 말로 뭐 내 돈도 내 돈이고 뭐 네 돈도 내 돈이다 이라는 사람도 있기는 있던데 그 사람도 다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의 한 바탕짜리로서의 묘용이지요. 그래서 산도 나 아닌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백봉 선생님이 산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지구도 네가 만든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나는 누구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거든. 그래서 나는 언제나 허공으로서의 나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그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나가 바탕이 안 되면 100% 뭐다? 전부 모습놀이 하는 거지. 이것이 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 아주 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허공이야. 여기가 물이라고 해도 돼요. 큰 바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이제 허공 중에서
이렇게 묘형이 막 드러나 있죠. 묘형이 드러나 있는데 이 묘형을 보고 어떻게 하냐?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 중에 나다, 내가 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만 나라는 경계선을 허공 중에 딱 그려버립니다. 몸뚱이를 보고 아, 허공성이 바탕으로 허공으로서의 내가 나의 묘용이다.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의 묘용이다. 전부 허공으로서의 나의 묘용이지요. 나의 묘용이라고 하면 다 이 상대성은 뭐가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자체성이 없어요.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견이 서지를 안 해서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철저히 해야 된다. 모습 공식. 이 모습 공식은 공부를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 공식은. 왜냐하면 이 공부의 아주 핵심이거든. 핵심.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무엇을 자기가 드러낼 수 있냐면 이 허공성을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이 모습 공식을 하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습 공식 금방 들어온 사람, 1년 한 사람, 2년 한 사람,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모습 공식 하는 그 깊이가 같겠느냐?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죠. 그럼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으면 어떻게 돼? 바탕이 그냥 드러나지요. 바탕이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잘 굴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는 전부 하나로 깔때기 모양으로 하나로 집결이 되게 돼 있어. 뭐야?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성으로요. 집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야. 허공으로서의 난데 몸뚱이를 딱 보고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나다. 내가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다. 이 몸뚱이가 내 것이다. 생각을 보고 내 생각이다. 내 것이다. 감정이 일어나면 화가 내 것이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해. 그렇게 되면 벌써 나다 하는 순간에 무엇이 되냐면 거기에 쏙 들어앉지요.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 중생은 모습에 들어앉는 것을 주업으로 삼지요. 부처는 모습이 헛것인 것을 아는 것을 주업으로 삼아요. 그래서 나다 하는 순간 탁 들어앉아 버려. 몸뚱이가 내 것이 아니거든요. 몸뚱이를 나라고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습 공식에도 나와 있지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쉬지 않고 변하는데 어느 순간을 찍어서 나라고 할 것이냐. 그러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나중에는 사라지면서 변하는 것이죠. 사라지는 것, 죽는 것도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경계를 짓는다고 해요. 이것을 하나의 말하자면 그 테두리를 만든다는 겁니다. 딱 만들어서 이 안에 쏙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경계를 딱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구별을 하지요.
이걸 너라고 해도 좋고 나 아닌 것,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 나와 나 아닌 것은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그냥 정광석화와 같이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두 개를 딱 갈라져 버려. 근데 나는 갈라진지 안 갈라진지도 몰라. 이것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에 들어앉으면 모습에 들어앉았는지 안 앉았는지를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그 모습에 내 들어앉아 있다가 어떻게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일생이에요. 그러면 나라는 것이 본래는 없이 이게 허공인데 괜히 한 생각이거든. 이게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나라고 딱 해가지고 이 나가 진짜 있는 줄 알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싸움도 하고 공부도, 지금 공부도 하러 왔지요. 박근배 거사님 공부도 하러 왔지요. 예, 공부도 하러 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해요. 하다가 인연과 조건이 다 되면 그것도 꼭 80대야 죽는 법이 없지요. 그냥 그 묘용의 그 작용의 인연과 조건이 다 하면 그냥 변해버리는 거지요.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눠요. 그럼 요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경계 안과 경계 밖이죠. 그래서 요것이 안이 돼요. 나라고 경계를 짓는 순간 그것이 안이 된다. 안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게 밖이 된단 말이죠.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이해가 될는지는 몰라도 모습공식을 꾸준히 하고 또 꾸준히 공부를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느낄 때가 있을 거라요. 이 안과 밖이라는 뜻이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나라고 지금 내가 있다, 내 것이다, 나다 하는 순간 늘 나는 아니야. 늘 나는 아니고 나 이외의 것은 늘 밖이야. 늘 밖이에요. 참 이것이 정말로 알 것도 같은데 알 수 없는 일이라. 이제 우리 선원에 오니까 이런 거를 배워서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때 제가 늘 그 얘기를 했죠. 저도 선생님한테 오기 전에 세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맨날 그랬거든. 근데 세상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에서 밖을 보는 거지요. 나는 안이 되고 세상은 밖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경계를 지어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 전혀 알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있다 해서 내가 맨날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암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아무리 질문을 해봐야 온갖 것에 이거를 탐구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진짜 소용이 없었어요. 왜? 경계를 이미 지었다라는 사실을 내가 알 도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한테 와서 법문을 딱 들으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이러신단 말이죠. 딱 오니까 허공성 이런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내가 이런 경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 확 알아졌다고. 내가 경계를 지어서 내가 안쪽에 있고 내가 안에서 늘 세상을 바깥으로 보고 있었네. 진짜로 하려면 요 안과 밖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
요 안과 밖이 어디 있어요? 저기 박근배 거사님, 안과 밖이 어디에 있냐고요? 박근배 거사님한테 좀 어려운 게 될 것 같아. 저기 송덕 거사님은요? 안과 밖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냐고? 허공 중에. 그렇죠. 또 정훈 거사님은요? 안과 밖에 어디 있어요? 예. 저 말하자면 허공이라면은 감이 잘 안 잡혀.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이라고 하자고. 칠판이라고 했을 때 안과 밖에 어디 있어요? 칠판 안에 있죠. 내가 이 경계가 어디에 있냐면은 경계를 지어나 안 지어나 나나 나 아닌 것이나 아니다 바뀌다 전부 다 해도 어디에 있어요? 칠판 안에 있어요. 칠판 안에. 너무나 이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자를 읽었죠. 경계와 성품이 둘이 아니다. 경계를 인식하면 성품이 따로 없고 성품을 인식하면 경계가 따로 없다. 이 말이 이제 이런 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문자로 이해를 하려면은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계를 짓는다, 나다, 아니다, 바뀌다, 나 아닌 것이다, 세상이다 하는 거는 뭐예요? 물거품과 같은 것이죠. 여기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아무리 지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해도 어디에 있어요? 칠판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 요 경계를 싹 지어보자는 거예요. 아, 나라는 것이 정말로 몸뚱이가 내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진짜 나네. 딱 내가 느낌이 칵 왔어. 그러면 뭐예요? 이 경계가 순간 사라지죠.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나다, 아니다, 바뀌다, 나 아니다, 세상이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냐? 구별이 없어져요. 안과 밖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요 테두리가 있으면은 안과 밖이 생겨요. 그런데 아니다 해도 칠판에 있고 바뀌다 해도 칠판에 있어요. 단지 뭐가 문제예요? 요것만 문제지요. 요것만. 요것이 있느냐 없느냐만 문제지요. 정훈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박근배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표 거사님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네. 왜 어려울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 다 알아듣거든. 김광현 씨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되네. 실생활에서는. 진짜 안 되는 거네. 송창은 씨 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대답한다. 옛날에도 물으면 딱 오랫동안 정말로 사람 인식 바뀌기 어렵다. 아, 그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모습으로서의 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모습에 자꾸 들어앉는 거예요. 모습에 자꾸 들어앉아. 그래서 우리가 모습 공식을 시키거든. 모습 공식을 시키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러면 이런 모든 상대성인 것들은 전부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다? 허공성으로 볼 수 있죠. 헛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저희 여기도 적혀지만 백봉 선생님 성태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느냐? 우리의 본래의 자리를 성태라고 하거든요. 성태를 기를 때 어떻게 기르냐? 여기 지금 새말귀에도 적어놨는데 성태 기를 때 어떻게 길러요? 지금 내가 지금 나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구나. 이렇게 내가 알았어. 알았는데 안다고 실생활에서 되냐? 안 되거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이 성태 자리를 자꾸만 길러야 되거든요. 그거 어떻게 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냐는 거예요. 어떻게 길러? 지금 이 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어요? 이 바탕 자리를, 이 칠판이 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길러야 되겠냐고. 네? 네? 경계만 없으면 된다. 또 이동윤 과사님 어떻게 기르면 되겠어요?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나는 정말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냥 확실하게 쭉 가는 것이 되려면 정말로 그것을 성태를 기르려면 옛날 선사들이 보임한다고 하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 안, 박, 나 아닌 것, 세상 이런 것들이 전부 상대성인 이런 모든 것들이 뭐다? 헛것으로 계속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자, 나를 헛것으로 봅시다. 나를 헛것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라는 것이 헛것으로 보면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성차원 씨 한번 물어봅시다. 밖이라는 걸 헛것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참 이런 건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정말로 꽁꽁해서 안 가르쳐 줘야 되는데 좀 아깝지.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헛것으로 보면은 뭐가 드러난다고요? 바탕이 드러난다고. 참 바탕을 놔두자. 대단한 방편이죠. 바탕을 놔두자라고 한 선지식이 있었냐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일시명이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 새말귀 안내서부터는 앞에서 상당히 공부가 돼서 이렇게 와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일시명을 봅시다. 일시명을 보면 전부 일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런데 일시명을 헛것으로 한번 보십시오. 일시명을 변한다 헛것이다 하고 한번 보라고. 헛것을 보면 뭐가 보여요? 없는 것이 보이죠. 정훈 거사님 보여요? 성덕 거사님 보여요?
이거는 그냥 안 되죠. 이거는 보림선언을 열심히 와야지 되죠.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는 늘 바탕을 놔두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바탕을 놔두자가 안 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새말개가 뭐야?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손으로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거든. 그럼 기본이 뭐냐?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거든. 바탕을 놔둔 자리에서가 되려면 그 앞에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해서 내가 눈으로 보고 색, 성향, 미촉법, 육진경계, 육근, 안, 이, 비, 설, 신, 의. 그 다음에 육식, 시각현상, 또 후각현상, 또 지각현상, 이런 것들이 전부 뭐다? 헛것이다. 이거는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연기로 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본래 생긴 바가 없어. 진짜로는 생긴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생이라고 하지요. 무생이라고 해 그거를. 그래서 늘 뭐요? 늘 바탕을 놔두자지요. 언제 어디서나 바탕을 놔두자지.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헛것인 이 상대성인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죠. 그런데 굴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바탕자리하고 이 말하자면 그 상대성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묘용의 이 상대성 모습하고 둘이냐 이 말이에요. 물하고 파도하고 이야기하면 진짜 이해가 잘 돼요. 아, 물에서 파도가 일어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겨요. 이 파도, 저 파도, 그 파도 일어나. 근데 파도는 뭐예요? 물이거든요. 아, 죽냄비 속에 죽이 팔팔 끓어. 근데 죽이 아무리 지가 이 모양 저 모양 튀고 튀어봐야 뭐예요? 죽이죠. 죽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공부를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공부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부처님의 삼법인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행이 무상이고 제법이 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것이 변해. 왜? 인연으로 일어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다? 자체성이 없거든. 공하거든. 제법이 무하거든. 공해요. 공해. 그래서 헛것이라. 헛것.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우리는 머물 수 없다는 처음에 안 했습니다. 나는 그 두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변한다 헛것이다를 동시에 하라고 하니까 변한다고 헛것이다고 이 말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말이 두 말이지요. 두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변하는 거하고 헛거하고 두 개의 뜻입니까? 말은 두 개지요. 뜻은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시맹이 변하고 헛것이야. 이 책이 변하고 헛것이야. 내 지금 말소리가 변하고 헛것이야. 내가 일어나는 생각이 변하고 헛것이야. 감정이 변하고 헛것이야. 뭐처럼? 물거품처럼, 파도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렇게 해. 그런데 본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그 성품짜리, 본래의 그 허홍으로서의 나의 그 바탕짜리는 뭐? 오고 가는 것이 없어. 오고 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중생이냐?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여기에 무조건 어떻게 된다? 들어앉아. 들어앉아. 그것이 진짜라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그 뭐 과학이 많이 발달이 돼서 지금 현재 과학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더 또 공부하기가 쉬울 수가 있는데 과학에 이제 뭐 양자 물리학도 나오고 뭐 지금 분자, 원자, 전자 막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은 만약에 전자현미경을 딱 쓰고 본다. 이렇게 되면은 일심행이 이런 모양입니까? 이런 모양 아니에요. 인연과 조건이 바뀌면 모양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보는 모양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하니까 뭐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헛것이거든. 헛것. 헛것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금 돼 있는 이런 모든 허공 중에 일어난 모든 모습이 헛것인 것만 정확하게 알면 늘 바탕을 놔두자지. 걸어가도 바탕을 놔두자. 그러니까 새말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말귀가 되는 거예요. 새말귀는 뭘 바탕으로 하고 있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 나의 성품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 근데 내 성품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없어. 오고 가는 거는 뭐다? 묘용이거든. 그렇게 하려면 모습공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초가 탄탄하게 잡히지 않으면 가다가 맨날 헤매지요. 그래서 우리가 백도 한다고 그러는데, 백도뿐만 아니라 막 백백도 뭐 10년을 해도 백백도를 해.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차근차근 모습 공식을 하는 거야.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막 건너머. 무엇이 그런 거 있지요? 무엇이 중화간디? 무엇이 중화건디? 가장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본 속에 연기와 공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챕터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총체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총체적인 부분인데 이것이 이제 한 번에 이해는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습 공식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탕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바탕 공식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은 모습을 봅니다. 자, 나라는 모습을 봅시다. 또는 아니라는 모습을 봅니다. 허공 속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바탕 속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허공 속의 모습을 봅니다. 모습은 허공에서 생겨나서 허공으로 사라집니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이 허공을 잊어버립니다. 텅 빈 허공을 봅니다. 텅 빈 허공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습이 헛것인 걸 알아야 돼. 텅 빈 허공을 이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둘이 아닌 것이죠. 보는 내가 없이 보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둘러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십자성에.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